자유한국당 계파 싸움이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세 번째 의총을 열고 당 수습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내 탓 공방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분당을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태 대표는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새벽 3시 45분에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참 한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이게 뭐 어떻게 뭔지 당하는 거 아니냐고. 지난번에 박성중 의원 윤리위에 제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이상이다. 서초원 대표, 당신 물러나가야 된다고 두 사람은 전화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개파의 상징 김무성 대표 물러나야지요.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왜 봉합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하고 싸움하는 것보다도 우리 당내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안 되면 분당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분당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시간 동안 경론을 벌였는데 어떤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을 향한 사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도 함께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군요. 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반성의 기운은 이제 하나도 없어지고 결국 이제 내부 투쟁의 어떤 끝까지 가보자는 그런 이야기. 더군다나 이제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이야기가 했어요. 네. 홍문정 의원 얼마 전에 국회 체포 동의안이 이제 부결됐죠. 그리고 곧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나와서 발언하는 분들이 대부분 친박계 의원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지난번 여러 가지 친박계에 대한 반성 기류도 있었고 한데 또다시 이제 다시 당의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당내 투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네. 정말 국민들이나 더군다나 이제 보수층들이 볼 때는 정말 자유한국당에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저런 식으로 끝까지 간다면 만약 저는 분당은 안 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네. 분당에서 나가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손해볼 게 뻔하기 때문에 네. 말로는 저러지만 근데 문제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해법이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치닫고 있지 않나. 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친박계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지금 맡고 있는 김성태 권한대행은 저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2016년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네. 2016년 총선에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까? 진박 공천, 친박 공천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따가운 어떤 그 국민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친박과 비박의 어떤 그 당권 경쟁이 좀 매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까 이 정용기 의원이 주장했던 밤 늦게 김성태 권한대행으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았다라는 주장 내용,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어떤 내용의 문자길래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공개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았었죠. 박성중 의원 메모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을 해가면서 사실상 뭐 적으로 본다, 또 험한 목을 친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거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거의 막말 수준에 가까운 막말 문자라는 수준에 소리인데. 가까울 수도 있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그 아내분이 당신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건 이제 겁을 먹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까? 뭐 어떤 막말이라든가 협박성 문자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짐작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본인도 그 내용 공개 못하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새벽 시간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 같은 것이 있는 상황에서 감정이 좀 폭발한 상태에서 보낸 그런 문자였을 가능성도 빼지는 못하죠. 어쨌든 그렇군요. 내용은 심각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당 내에서는 김성태 권한대행의 독단적인 운영, 그리고 그 발언에 문제를 삼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 권한대행의 건강 문제까지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겁니다. 때로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가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고 친박 망령이다. 용납하지 않겠다. 네. 지금 건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지금. 지금 얘기한 대로 김성태 의원을 중심으로 시간 끌기를 해서 네. 복당파 의원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꾸려져서 다음 공천을 할 때 자기들이 배제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친박 의원들한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 분당 얘기는 가능성은 없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분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네. 다만 네가 나가라 하는 게 많죠. 차라리 친박 의원들 같은 거 따로 나가서 TK를 중심으로 정당을 하나 만들면 나머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좀 규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이었죠. 한 2시간 전 5시부터 의원직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 집회도 열렸어요. 한국당. 정확하게 말하면 의원직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요구하고 그렇죠. 현직 당협위원장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아하. 집회였는데요. 굉장했다고 합니다. 아하. 지방에서 차가 수백 대가 오고 네. 그다음에 수천 명이 모여서 요구를 했는데요. 전국 당원 비상 대책본부라는 이름인데 전현직 의원들하고 현직 당원들이 모여서 중심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 당원들이 보기에는 친박 비방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문제인데 자들끼리 모여서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모두 물러나라. 특히 이번 의원들 다음 총선 불출마 전부 선언하고 물갈이를 해서 세대 교체를 해야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런 일반 당원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당 내 갈등은요. 비대위원장 권한을 두고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산을 한다면 그 청산의 칼은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우리 환부를 도려내서 자유한국당을 살려줄 수 있는 의사의 수술이 칼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이개파 저개파 마구 목을 쳐대는 백정의 칼이 될 것입니까? 그 칼에 대한 우리는 성격 규정도 지금 안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권한대행은 비대위 구성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비대위 이제 출범은 미룰 수 없는 그런 도도한 그런 물결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는 각 교섭 단체에서 설사 자신들이 필요한 상임위가 있고 또 상임위원장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이렇게 내보내면은 사실상 협상을 하지 말자는 그런 의지의 이렇게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저녁에 아직까지 술을 못 먹어서 그렇지 다른 것은 다 해야죠. 자, 오늘 4시간 동안 의총을 열었지만 결론은 없었고 서로 이제 비난의 목소리만 난무했었던 것 같습니다.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처음엔 조금 관심을 끄는 듯 하다가 나중엔 조는 의원들도 많았었다면서요. 근데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민주정당이 맞느냐 이런 좀 의구심을 좀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도부 공백 상태 아닙니까? 그럼 민주주의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그 새 대표와 어떤 지도부가 이 당을 수습하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네. 이제 혁신 비대위다 또는 비대위의 권한을 넘기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어떤 공천과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과 의혹, 이 피해의식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민주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데 의견을 모아야만 이 수습의 길로 들어갈 수 있지. 저렇게 내 편을 갈라가지고 논공행상을 계속해서는 아마 등 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농공행성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주장들이 공방을 오가는데 자유한국당 100명이 넘는 분들의 대부분은 또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의사들이 없이 그냥 나와서 썰어 다투는 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 좀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이요.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남겨서 저희가 오후에 급하게 이 내용을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글입니다.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고 있었고 편치 않는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 잊혀질 영광, 사라질 자유.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간접적인 게 아니죠.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네. 그래서 기자들이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사표를 낸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탁현민 행정관 왜곡된 성의실, 뭐 고등학교 때 여중생과 뭐 관계를 했다. 뭐 임신한 여교사도 섹시하다. 뭐 그런 식의 왜곡된 어떤 의식 때문에 이런 성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서 모시는 게 타당한가 하는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퇴 요구에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불법 선거운동 관련해서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날짜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조만간 사퇴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연장송상에서 아직은 사표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의 결심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이제 수석들에 대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비서관 인사가 있었고, 이제 조만간 아마 이제 행정관들에 대한 인사가 곧 단행될 예정이에요. 아마 그런 걸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박 행정관이 이제 본인의 의사를 좀 밝힌 것 같고. 네. 지난번에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한테 직접 본인이 그만두겠다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계속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정상회담이라는 큰 어떤 고비가 지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제 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